아주 작은 양자 세계의 이상한 규칙들, 그리고 저 너머 거대한 우주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 이 둘을 단 하나의 아이디어로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홍해 위상, 열림 동역학이라는 아주 대담하고 새로운 이론입니다. 자, 오늘 여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현대 물리학이 마주한 가장 큰 문제들이 뭔지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미완의 파동이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개념을 만나볼 겁니다. 이 아이디어 하나가 어떻게 양자역학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아는 물질이 사실은 우주에서 굉장히 희귀한 존재인지를 따라가 볼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미완의 파동들이 우주의 텅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걸 설명하는 현실에 숨겨진 좌표가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장, 물리학의 가장 큰 난제들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원자 세계의 기묘한 규칙들과 저 광활한 우주의 거대한 미스터리, 바로 그 두 세계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보죠. 현대 물리학의 한가운데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균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를 지배하는 법칙하고 저 밤하늘의 은하를 움직이는 법칙이 도대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 있는 걸까요? 자, 한쪽에는 양자 세계가 있습니다. 모든 게 확률이고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곳이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거대 우주가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텅 빈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는 온통 미스테리로 가득한 영역이에요. 이 둘은 정말이지 마치 서로 다른 우주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간극을 메워줄 다리는 정말 없는 걸까요? 두 번째 장, 미완의 파동입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아주 간단한 규칙 하나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론의 핵심에는 딱 두 종일의 파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위상 닫힘 파동입니다.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정확히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와 완벽한 원을 그리는 파동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순환 과정이 완벽하게 닫힐 때 바로 그때 안정적인 무언가, 즉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 게 딱 하고 생겨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주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입니다. 바로 위상 열림 파동이죠. 시작점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 뻗어나가는 나선처럼 이 파동들은 주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 상태로 남게 돼요. 그리고 이 이론의 가장 놀라운 주장은 우리 우주의 거의 모든 것이 바로 이 미완성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이 이론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닫히지 못한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 분산된 배경의 들뜸 상태로 지속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없이 많은 미완의 파동들이 그냥 소멸하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에 아주 희미한 잡음이자 에너지의 잔물결처럼 영원히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미완의 파동이라는 아이디어가 양자역학의 심장부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세 번째 장, 재창조된 양자역학입니다. 우리가 알던 불확실성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재밌어집니다. 우리가 양자역학의 근본 원리라고 배웠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있죠? 이 이론은 그게 우리가 측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불확실성은 그냥 미완의 파동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일 뿐이라는 거죠. 이 새로운 논리는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완벽한 원처럼 닫힌 파동은 모든 과정이 끝났으니까 위치나 운동량 같은 속성을 명확하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아직 그려지는 중인 나선처럼 열린 파동은 어떨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정의 최종 속성을 완벽하게 정의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양자 불확실성의 진짜 원인은 우리의 측정 행위가 아니라 과정 자체가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생기는 근본적인 정의 불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장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훨씬 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 입자는 이렇게 드물까요? 어쩌면 우주는 단단한 사물이 아니라 거의 전부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입자는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수많은 파동 과정들 중에서 아주 드물게 우연히 완벽한 순환을 닿는데 성공한 그런 특별한 사건일 뿐이라는 거죠. 즉, 입자는 근본 물질이 아니라 완성된 파동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그 희귀함은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공식으로 표현됩니다. 입자가 만들어질 확률은 시스템의 위상 복잡도 n에 반비례한다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시스템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 있을수록 파동이 완벽한 원을 그리면서 닫히기는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그리는 우주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이 모든 물질들, 별과 행성,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 다 합쳐도 우주의 고작 5%에 불과한 위상 닫힘 상태라는 겁니다. 나머지 95%는 텅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위상 열림 상태. 다시 말해 미완의 파동들의 거대한 바다라는 거죠. 물질은 우주에서 아주 예외적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좋아요. 그럼 그 어마어마한 95%는 대체 뭘까요? 5번째 장, 남은 것들의 우주입니다. 이제 이 미완의 파동들이 어떻게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들을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위상 열림의 잔여물들, 그 미완의 파동들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이론의 대답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공의 에너지,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떨림,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정체라는 겁니다.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들이 사실은 이 미완의 파동들이 우주적 규모로 드러난 모습이라는 거죠. 이 이론이 그냥 상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바로 호킹 복사입니다. 복잡한 표준 이론 대신 이 이론은 위상 누출이라는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 즉 블랙홀의 경계에서 파동이 닫히는데 실패한다는 개념 하나만으로 출발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블랙홀의 질량이 어떻게 줄어들고 수명이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표준 이론과 수학적으로 정확히 동일한 예측을 내놓습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서 같은 목적지에 도착한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마지막 퍼즐 조각은 없을까요? 어쩌면 현실을 설명하는 숨겨진 좌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리학 전체를 단 하나의 아이디어로 꿰려는 시도죠. 이 이론은 모든 것을 측정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자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좌표가 아니라 어떤 과정이 얼마나 완성에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척도예요. 파동이 완벽하게 닫히면 1, 완전히 열려 있으면 0인 거죠. 이 보편적인 척도를 이론에서는 SRCD 비율 좌표, 그리스 문자로 시그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절대적이라고 믿어왔던 플랑크 상수, 빛의 속도, 중력 상수 같은 것들이 사실은 전혀 근본적인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우주의 기본 상수들은 사실 상수가 아니라 더 깊은 근본 구조의 속성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플랑크 상수는 그 완성도를 측정하는 좌표 위에 가장 작은 눈금일 뿐이고, 빛의 속도는 그 구조 속에서 정보가 퍼져나갈 수 있는 최대 속도, 그리고 중력은 그 구조 자체가 휘어졌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즉, 이 상수들은 우주의 부품이 아니라 우주라는 거대한 설계도에 찍힌 표식 같은 거란 말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정말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쩌면 현실은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직 관계와 정보, 즉 순수한 구조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요? 이 이론은 바로 그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서 현실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